거니까.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커가면서 이제 늙어가지만 커가면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 발전을 해서 집 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막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집은 그만큼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집을 한번 늘려본 게 우리 1기 신도시지인 거죠. 노태우가 뭐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가지 한 거는 주택 200만 호? 200만 호였나요? 100만 호였나요? 200만 호였죠. 1기 신도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졌죠. 집이 늘어나니까.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지니까요. 그럼에도 역시 이제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. 그거는 크게 보면은 공급은 늘었지만 사람들이 일산에 살고 싶어 해요.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. 서울에 살고 싶죠? 예. 서울은 집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. 서울에 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, 재건축밖에 없죠. 뭐 다 헐고 새로 막 짓는 건데. 어쨌든 이제 이래 와서 뭐 그런 시대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인구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못 하는 거죠.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 집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좋아요? 전세가 비싸야지. 비싸야지. 전세 살려고 하면 싸야 되죠. 전세 끼고 살 사람들은 전세가 비싸야 돼요. 근데 전세가 너무 비싸지면 집을 살려고 한다고 사람들이.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또 비싸지면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집값이 올라서 당장 올라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이 오른 상태에 있는 집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없다 그러면 자 이거나 지금 이 조건일 때 수익률이 똑같죠? 이건 순수하게 기회비용으로 본 수익률이 똑같아요. 이거는 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집값 상승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1억을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갖고 있어도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이걸 5천만 원 끼고 집을 사봤자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?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없어요.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? 전세 끼고 사는 거죠. 훨씬 낫잖아요. 여기 지금 여기 얘 10%, 얘 20% 이렇게 계산했는데 15%, 30%였으니까 이게 없어. 이게 0%. 이제 집값 상승이 0%예요. 그러면 이거랑 똑같잖아. 지금 이 상태로는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돈 벌려면 월세를 놓는다. 첫 번째 월세를 놓는다. 월세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.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. 지금은 뭐 좀 통계가 달라졌겠지만 주택 매매 가격의 보증금 비율이 평균 15% 정도 돼요.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. 자, 그러면 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니까 자, 1억 원에서 보증금 1,500 나머지는 내 돈으로 8,500 이렇게 돼야 돼요. 근데 원래 자기 자본 5,000 전세 보증금 5,000이었던 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내 돈이 얼마 더 필요해요? 3,500이 필요하죠. 자, 전세 끼고
사가지고 돈 벌려고 했더니 3,500이 필요해. 3,500 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야. 돈 벌 수 있어요? 아니는 아니지.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, 사실.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,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. 월세가 얼마인지. 무슨 봐.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다. 퍼센트로 계산 안 해가지고 6천에 보증금이 600밖에 안 되는 거야. 월세가 1,500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렇게 대충 보겠습니다. 자, 월세 100만 원, 보증금 1,500에 월세 100, 150 정도 될 겁니다. 100은 좀 넘을 건데 보증금을 많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월세 100 곱하기 12 하면 이제 1,200이죠. 자, 1,200만 원 생기는 거예요, 이제. 그죠? 1,200만 원. 그 투자한 건 얼마예요? 8,500. 1,200에 8,500. 이거 계산해보면, 계산기, 스마트폰. 있잖아요. 스마트폰 없어요? 내 거로도 되는데. 산수를 못한다니까, 내가. 1,200 나누기 8,500 는 14%. 전세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죠? 전세로 전환한다, 월세로 전환한다. 답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또 대안이 있을까?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전세금을 올려야지. 전세금 올려야지. 여기 얼마에 계산했어요? 5천에 10% 계산했잖아요. 전세금을 마구 올려서 지금 7천만 원 올렸어. 얼마예요? 700만 원이잖아. 돈 버는 거죠, 이렇게 해야. 저거는 물론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5천만 원에 전세 주고 있던 사람이 야, 2천만 원 올려줘.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았어, 새로. 추가로.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? 그건 나도 모르죠. 받은 사람 마음이지.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깨먹을지, 응? 아니면 애들 교육비로 쓸지,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고 그럴지, 그건 이제 모르지만,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월세 이율을 10%로 했을 때, 연간 10%로 했을 때, 기회비용으로서 수익률은 10%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버는 거, 이제 200만 원 추가로 버는 겁니다. 우리는 머리 짜내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맨날 나오잖아요. 그죠? 전세값 오른다.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많다. 그럼 이게 지금 10%에서 우리가 예를 들기에 0%라고 얘기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요. 마이너스 이제 10%. 마이너스 10%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, 이제 더? 다 월세로 전환하고. 둘 중에 수익률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. 다 월세를 전환하고, 다 전세금 올리고. 근데 시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거는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물론 전세보다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, 일부 사람들은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,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상도 해요. 근데 전세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. 왜 없어지지 않아요?
3,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. 자기 자본이. 자기 자본 3,500만 원 여기다 집어넣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죠? 대출을 하는 거죠, 대출. 대출을 하는 거. 대출을 한번 받아봅시다. 자기 자본 3,500만 원 투자하지 않고.